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문화 4차시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단원 역시 대단원 3단원에서 이번에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하위 문화의 의미 및 다양한 하위 문화의 특징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는 하위 문화와 다양한 하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문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하위 문화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하위 문화의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양한 하위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핵심 개념에 나와 있는 지역 문화, 그다음 반문화, 세대 문화 이런 것들이 하위 문화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에서 조금 더 중요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 키워드는요. 하위 문화라는 개념 자체와 그 다음에 하위 문화의 유형 중에서는 반문화라는 게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니까 조금 더 유의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자연을 배경으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놀러가서 점프하는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굉장히 자유롭고 즐거워 보이는 사진이죠. 오른쪽을 보면 YOLO라고 해서 YOLO라는 용어가 쓰여 있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으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현재를 즐기며 소비하는 젊은 세대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특히 최근 2030, 20대에서 30대에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있었던 우리 부모님들이 젊을 때보다 소비를 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쇼핑이나 여행이나 이런 데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요. 옛날에는 저축을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억누르는 삶이었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인생 한 번뿐인데 지금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마음껏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인생을 많이 꾸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욜로족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에 거쳐서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가 아니라 특히 2030 젊은 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하위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하위 문화라는 건 모두가 공유하는 문화가 아니라 특정 일부 집단이 공유하고 있으면 하위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욜로족 같은 경우는 하위 문화에서도 세대 문화의 예시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우리 이제 교과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성인 문화와는 다른 청소년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중 힙합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고등학생이라면 힙합 문화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정 집단의 구성원만이 누리는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과서 106쪽입니다. 오른쪽 위를 보면 동영상에서 나왔었는데 힙합 문화를 공유하는 청소년들의 사진이 있어요. 이런 힙합 문화라는 것은 힙합을 좋아하거나 힙합을 직업으로 삼거나 이런 걸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예요.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빠짐없이 누리는 문화는 아니겠죠. 이렇게 한국 사회 내에서 일부 구성원이나 집단들이 누리는 문화를 우리는 하위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에다가 줄을 같이 쳐볼게요. 자, 여기 아랫부분에 줄을 쳐볼 건데요. 한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를 주류 문화라고 하고 한 사회 내 일부 구성원만 공유하는 문화는 하위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힙합 문화가 있다면 당연히 다른 하위 문화는 또 클래식 문화도 있을 수 있고요. 트로트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재즈 문화도 있을 수 있고 뭐 농구 문화, 축구 문화, 야구 문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할 건데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그 지역 사람들만의 지역 문화, 그다음에 특정 세대에서만 나타나는
세대 문화 이런 것들도 다 하위 문화의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일단 굵은 글씨인 하위 문화와 주류 문화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봅시다. 주류 문화의 예시로는 한국 문화 같은 걸 들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 전체가 공유하는 한국 문화가 주류 문화라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누리는 건 이런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누리는 건 하위 문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위 문화는 요즘에 여기까지 체크를 해볼게요.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하위 문화가 정말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 체크를 해봅시다. 우리 직업도 많아졌고요. 관심사, 취미도 아주 다양해지면서 하위 문화의 수도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날개를 넘어오면 날개는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하위 문화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상대성이라는 말은 지금 문화 단원을 하면서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인데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마다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 한국 문화라는 범위에서 한국 문화를 주류 문화로 잡고 본다면 청소년 문화는 하위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문화 안에선 다시 중학생 문화, 고등학생 문화 같은 하위 문화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청소년 문화가 주류 문화의 성격을 띨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위 문화는 그때그때 주류 문화를 무엇으로 잡는지에 따라서 하위 문화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위 문화인 게 어떤 때는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이나 상황이나 문맥을 잘 읽고 우리가 하위 문화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2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요거까지만 필기를 할게요. 우리 주류 문화를 다른 표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체 문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전체 문화.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로 쓰고 있어서 뒤쪽은 생략할 때니까 여러분은 전체 문화까지 써주세요. 구성원 전체가 누린다 라고 해서 전체 문화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요거까지 필기를 하고 나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도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교과서 107쪽에서는 하위 문화의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하위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하는 긍정적인 기능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기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같이 볼게요. 하위 문화는 일반적으로 사회 일부 집단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같은 지역이라든지 비슷한 나이대, 동종의 직업, 같은 취미, 같은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서로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하위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들은 하위 문화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줄을 칠게요. 자, 소속감을 형성하고요. 소속감을 형성해서 집단의 결속을 강화합니다. 내가 같은 장르의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끼리 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이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직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막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동질감을 느낀다든지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이 하위 문화를 누리는 집단에 속해 있음으로써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 집단의 결속력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하위 집단이 기능을 하면서 공동의 문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와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독자성이 있어서 주류 문화에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하위 문화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다고 했고 나의 전공이나 직업이나 취미에 따라서 다양한 집단들과 하위 문화를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국 사람 전체가 누리는 한국 문화에서 채울 수 없었던 욕구들을 충족하고 더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위 문화가 많을 때 우리 사회의 문화가 다양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의 획일화를 막고 문화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 획일화라는 말은 일이 하나죠. 그래서 문화가 그냥
다양하지 않고 딱 하나로 다 똑같아지는 걸 획일화라고 얘기를 해요. 하위 문화가 많을수록 문화는 획일화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마우스로 불편하지만 써볼게요. 그래서 문화의 획일화가 아니라 우리 이거 다 긍정적인 면인데요. 문화는 하위 문화가 많아질수록 문화는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 이 문장에 이렇게 필기를 추가해 주세요. 문화의 다양성이 높아진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이렇게 묶어서 하위 문화의 긍정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써줄게요. 긍정적인 기능이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분명 이 페이지 시작할 때 하위 문화의 기능 중에 긍정적인 것도 하고 부정적인 기능도 얘기한다고 했죠. 부정적인 기능은 여기 교과서 남는 공간에 여러분이 필기를 해주세요. 자, 하위 문화의 부정적 기능, 하위 문화를 통한 하위 집단이 이제 생기는데 그들끼리의 결속력이 지나치면 사회 통합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위 문화라는 건 어쨌든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누리는 문화인데 이게 적당히 작용을 할 때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 하위 문화 집단끼리 자기들끼리만 너무 똘똘 뭉치고 그 성격이 과도하게 강해지는 경우에 우리 사회 전체와는 좀 어긋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가 다 같이 단합이 되는 사회 통합에는 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그들이 함께 통합되어서 막 힘을 합쳐서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자기들만의 문화를 형성해서 주류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서 우리 이런 부정적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07쪽 본문 내용을 끝내고 아래쪽에 탐구활동 볼게요.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는 하위 문화일까? 우리 탱고라는 춤, 탱고라는 음악, 우리 어렴풋이는 다들 알고 있죠. 너무 유명해서. 이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음악인데요. 우리 줄을 한번 쳐보면 아르헨티나에서 탱고가 처음 발전한 거는 그 지역의 어떤 특정 아르헨티나 지역의 하층 계급이 추기 시작한 것이래요. 그래서 고단한 타향살이와 고향에 관한 향수를 달래주는 춤이었고 탱고를 통해서 이제 어려운 하층 계급들끼리 결속력과 유대감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배계급,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층 계급들만 추던 춤이었기 때문에 부둣가에서 추는 음탕하고 천박한 춤 이렇게 멸시를 했지만 탱고 특유의 매력과 전염성으로 지금 현재는 하층 계급만 추고 뭐 이런 춤이나 음악이 아니라 모두가 즐기는 아르헨티나 사람 모두가 즐기는 춤이 되었죠. 현재는. 자, 그래서 2009년 유네스코는 탱고를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선정하기도 했고요. 아르헨티나에는 탱고를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탐구 활동에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정리해서 얘기해보자면 과거에 하층 계급만 탱고를 누릴 때는 아르헨티나라는 사회에서 탱고는 일부 계층만 누리는 하위 문화였고요. 현재는 보면 여기 모든 사람이 즐긴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 탱고라는 것은 아르헨티나에서 주류 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탱고가 하위 문화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위 문화입니다. 하위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하층 계급만 누리던 문화였기 때문에 하위 문화였지만 현재는 아르헨티나 사회의 모두가 즐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주류 문화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08쪽을 펴고 하위 문화의 다양한 유형 중에 하나인 지역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역 문화는 말 그대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유하는 고유한 생활 양식을 우리 지역 문화라고 합니다.
많은 지역들이 한국에 있는데 지역마다 자연이 다르고요. 역사도 다르고 사회적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그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역마다 생활 양식이 달라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사투리나 방언처럼 언어가 다른 것도 우리 지역 문화의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각각 날씨라든지 혹은 특정 지역에서 잘 나는 그런 것들로 우리 축제를 하기도 하죠. 지역 축제도 지역 문화의 예입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 보면은 화천의 산천어 축제래요. 강원도 화천이 조금 춥기 때문에 1월마다 얼음 낚시나 눈썰매, 봅슬레이 체험, 조각광장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아주 잘 알 거예요. 보령의 머드축제. 선생님도 대천해수욕장에 가서 머드축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찾아와서 즐기는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지역 축제죠. 그다음에 이천에 가면 이천 3번 사진에 임금님 쌀이라고 해서 쌀이 아주 유명한 지역이어서 쌀축제를 한다고 하고요. 진주, 경상남도 진주에서는 여기 지금 등이 보이죠? 강에다가 이런 예쁜 등을 띄워놓고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가장 처음 발령받았던 학교가 청양이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청양은 청양고추와 구기자가 유명해서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언어라든지 아니면 지역 특유의 축제들 이런 것들이 지역 문화의 모습입니다. 이런 지역 문화를 통해서 주민들은 일체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지역 문화가 다양할수록 우리 사회의 문화도 다양해지겠죠. 자, 그렇지만 지역 문화가 쇠퇴하게 된다면 향토회, 그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지역의 공동체 의식도 약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 제도를 통해서 지역 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지역 문화와 관련된 사투리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사투리를 쓰는 지방마다 이제 통화 시간을 조사를 했더니 통화 요금이랑 통화 시간이 다 다르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그냥 가볍고 재밌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이 교과서 수업 영상이 끝난 후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09쪽 우리 펴주시고요. 하위 문화의 다양한 유형 중 이번에는 세대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거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지닌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문화를 세대 문화라고 합니다. 정의를 줄을 쳐볼게요. 공통의 체험을 토대로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이 비슷한 일정 범위의 연령층이 공유하는 문화. 우리 연령대의 차이로 인해서 가치관도 많이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고요. 세대마다 쓰는 언어도 다르죠. 내가 태어난 시대의 사회, 문화라든지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부터 막 좋아하는 거, 관심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여기는 그냥 괄호로 체크를 해주세요.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세대 문화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세대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갈등이 심해지면 당연히 사회 통합을 저해는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회 통합에 좀 어려움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세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 문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청소년 문화, 여러분들의 문화죠. 청소년 문화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 지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체크해 주세요.
자, 이거 선생님이 사실 설명 안 해도 이해가 쉽죠? 청소년들은 기존에 틀에 박힌 것보다는 새로운 것, 되게 변화하는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어른들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게 편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린데 청소년들은 새로운 기기 나오고 막 새로운 어플이 나오고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제일 빠르게 그것에 적응하고 즐기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새로운 문화 요소를 빠르게 수용해서 청소년 문화는 이 시대를 또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중매체나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충동적이고 대중문화의 영향을 쉽게 받아서 소비 지향적인 성격을 띠기도 해요. 좀 어른들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생각해서 좀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청소년 문화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기도 줄을 쳐줄게요. 아까 얘기한 거. 문화 변동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9쪽 아래에 있는 탐구활동 한번 그냥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삼촌 생선으로 가방 사주세요. 뭐? 생선으로 가방을 사달라고?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생선, 생일 선물 줄여서 하는 말인데 우리 생선에 또 뜻이 원래 있잖아요. 그치, 물고기. 어른들이 생선이라는 말을 줄임말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 생선으로 가방을 사달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애교에 가깝고 노잼, 재미없다 우리 노잼이다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이런 말들을 사실 어른들은 굉장히 낯설어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닌게는 영어 낫의 일본어 인간을 뜻한 닌겐을 합쳐서 인간이 아니다 라는 말을 일컫기도 하고요. 청소년들이 이런 언어 유희라든지 줄임말이라든지 새로운 용어 이런 걸 많이 사용해서 인터넷에 재미로 뭐 그런 것들이 돌기도 하더라고요. 청소년 용어를 쭉 써놓고 이거를 얼마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걸 통해서 당신이 신세대인지 아니면 구세대인지 평가해보겠다. 그런 평가지 같은 것도 우리 재미로 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청소년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언어를 파괴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각종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젊은 층의 창의성을 보여주고 그들만의 유대감 형성에 이바지한다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질이 떨어지는 언어나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것이 습관이 된다면 좀 우려할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세대 간 언어 장벽 이런 것도 우리 세대 문화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교과서 110쪽이고요. 하위문화의 유형 중에서 반문화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문화는 학습 목표할 때 선생님이 별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별 하나 그리고 시작할게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시험 출제 빈도가 있는 편이어서 하위문화 파트에서 반문화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어서 별을 하나 했고요. 반문화의 뜻은 이 반자가 반대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사회에 가장 지배적이고 대표적인 주류 문화를 거부한다 라는 뜻에서 우리가 반문화라고 불러요. 한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따르고 누리는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문화를 반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주류 문화를 거부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뭐가 있냐면 1960년대에 미국의 주류 문화를 거부했던 히피족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히피족. 그들이 누렸던 히피 문화가 대표적인 반문화고요. 이 밖에도 어떤 사회든 이제 혁명단체나 범죄 집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혁명단체라는 것은 이 사회를 바꿔보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는
정말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이 많아서 이걸 완전히 뒤엎어서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완전히 뒤엎는 걸 혁명이라고 하는데 뒤엎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혁명인데 이런 혁명 단체도 지금 사회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범죄 집단은 현재 사회 질서, 지배적인 문화, 대표적인 게 법인데요. 일단 법을 어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존중하는 가치인 다른 사람들의 신체의 자유,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막 살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손을 대서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강도를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게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현재의 지배적인 주류 문화를 거부하는 반문화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피 문화는 우리 교과서 밑에 자료에 나와 있죠. 그래서 110쪽 아래쪽을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남자분이 바로 히피족이에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자인데 머리가 길죠. 물론 남자도 머리 길 수 있지만 딱 그 남성의 대표적인 모습은 머리가 짧은 거죠. 그래서 남자라고 꼭 머리가 짧아야 하냐. 그냥 나도 남자지만 자유롭게 머리를 기르겠다 해서 머리를 기르고 또 무스를 발라서 단정하게 빗는 게 아니라 그냥 부스스하게 자유롭게 다니고요. 미국식, 서양식 양복보다는 꽃무늬 프린팅의 원피스라든지 아니면 헐렁헐렁한 옷, 좀 자기 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옷들을 즐겨 입고 막 음악 같은 거를 즐기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려고 했는데 전쟁을 거부하고 이런 주류 사회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집단의 히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딱 반문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자, 교과서 위로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반문화의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 한번 줄을 쳐볼게요. 반문화가 지금 사회의 질서를 거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사회에 저항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건 반문화의 부정적인 기능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노출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어 기존의 주류 문화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게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현재의 지배적인 주류 문화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문화 집단들이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꼭 집어서 우리 사회에 환기시킴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밑줄 친 부분에다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정적 기능. 우리 사회에 잘못되고 부패된 부분을 콕 집어줘서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이런 것은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락 내려가면 반문화에 관한 규정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한다.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한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거 세 글자로 상대적이다, 상대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반문화라는 개념 역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 예로 여기에서는 천주교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조선시대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유교가 가장 지배적인 가치였던 조선의 사회에서는 정말 이상한 반문화였어요. 천주교가.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다고 하고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양반과 평민과 천민과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뒤엎으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조선시대의 지배층들이 천주교도들을 박해했어요. 박해했다는 건 그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아주 많이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반문화의 성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는 전혀
반문화가 아니고요.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 누구나 선택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종교이죠. 그리고 천주교라는 게 또 크리스트교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거의 주류 문화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반문화냐라고 했을 때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거라면 반문화고요. 현재 유럽이나 아니면 한국 사회 현재를 말하는 거면 반문화가 아니라고 답변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문제풀이 없이 여기까지 내용 설명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위문화와 하위문화의 유형 부분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역시나 여기도 문제를 풀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 감을 기르는 것들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거 끝나면 아까 말했던 지역문화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사투리 자료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감상해 주시고 그 후에 형성평가 퀴즈까지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